보조금 수입입니다. 경상운영 보조금과 특정 이제 경상운영 보조금은 구분하실 때 그 단기 중 보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경상운영 보조금과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좀 구분해서는 그거는 구분해서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운영 보조금은 용도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특정 사업은 딱 그 특정 사업에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경상운영 보조금하고 특정 사업 보조금,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그거는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의 경우에는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반납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예를 들자면 반납 예정이라고 그런 문구를 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금 사례에 있는 경우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그 당해년도에 12월 31일자에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다 반납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다음 해에 반납을 한 경우도 있고 당해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당해년도 분을 모두 다 반납은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 다 반납을 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잔액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출분을 모두 다 당해년도 잔액을 모두 다 당해년도에 다 반납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기 지출분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다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2월금도 없고 보조금에 그 다음에 당해년도 잔액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차년도에 이제 반납을 한 경우에는 그 잔액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이 남는 경우에 다 반납이기 때문에 반납 예정이라는 문구를 이렇게 좀 써주시면 그렇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는 요령도 똑같습니다. 보시는 요령도 전기 2월인데 이제 전년도에 그 반납 전년도에 모두 다 반납금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당해년도 2월금은 없었게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 2월금 보조금에는 없기 때문에 2월금 이 사례의 경우 이 시설의 사례의 경우는 없어서 이제 전년도 2월금은 없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수입분 이제 쭉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항목별로 수익금액 동일하죠. 그래서 보시면 사업별 경성운영 보조금의 경우에는 2억 1,339만 5천원 그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단기 지출분도 당연히 반납도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1,339만 5천원 이렇게 기입되겠죠. 그래서 잔액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다 똑같아서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운영 보조금의 지출 내역도 똑같습니다. 저 경상운영 보조금은 그냥 항목만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 정도로 기입을 해서 급여, 재수당, 퇴직적립금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좀 기입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간에 구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 그냥 목으로만 그렇게 기입을 해주셔도 되고 또 번잡하면은 그냥 항만 기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그렇게 기입을 해주십시오. 네. 다음입니다.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은 여러분 지정기부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십시오.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역시 똑같습니다. 변동 내역은 전년도 2월금, 단기 수입, 그 다음에 단기 지출, 잔액 이 형태로 구분을 해주시고 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그렇게 구분해서 변동 내역들을 기입을 해 주십시오. 여기 1번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2번 단기적 후원금의 지출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씩 오타가 있네요. 일단 그대로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년도 2월금, 단기 수입, 단기 지출,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항목을 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단기 세입계정도 세출 내역을 보시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면 전년도 2월금도
그 세입 계정대 제가 이거 그 해당 부분을 캡처를 해서 놓은 겁니다. 2월금 날을 쭉 보시면 전년도 일금 중에서 지정 후원금의 그 이제 수입 부분을 294만 5,774원 그대로 지정 후원금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 수입분도 이제 단기분 이제 위에 지정 후원금 단기란 쪽에 오시면 후원금 수입 중에서 지정 후원금 601만 2,500원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지출분은 이제 역시 똑같죠. 말씀하신 대로 2월금 중에서 지출분, 그 다음에 단기 수입분 중에 지출분, 2월금의 지출금은 292만 5,053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수입분 중에 지출분은 592만 6,778원. 요 두 금액을 합해한 금액 885만 1,83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잔액이 남겠죠. 그래서 잔액 역시 그 아까 똑같은 요령대로 단기 2월금 중에서 잔액 2만 722원. 그 다음에 단기 수입분 중에서 이제 2월 된 금액 잔액 부분 85,723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금액을 합해한 금액 106,444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비지정 후원금도 그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금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후원금 중에서 여러분 그 지금 이게 좀 오타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단기 후원금의 지출 내역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오타입니다. 이거 죄송한데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인데 비지정 후원금의 지출 내역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타가 났네요. 비지정 후원금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지정 후원금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 단기 중 후원금의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비지정 후원금의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한 항목의 구분도 없어도 됩니다. 여기 지금 사례에서는 다 단기 중 후원금인데 아니라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오류 없으시고 사고 없으시고요. 비지정 후원금의 지출 내역만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관 항목의 구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만 구분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2월금 예금입니다. 2월금 예금. 2월금 예금은 세입세출에 포함금 예금, 세입세출에 포함된 예금들, 거기 예금계좌에 단기말 잔액을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금 예금의 합계액은 차기 2월금의 금액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기 2월금 같은 말이죠. 세입액 총액에서 세입액 합계에서 세출액 합계 뺀 금액, 그렇죠? 그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것과 세입액 합계에서 세출액 합계한 금액과 꼭 일치해야 되고요. 그 금액은 역시 여러분 세입계정대 세출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계정에서 세출 내역에서 맨 아래에 보시면 세입 총합계, 여기 사례에서 보시면 3억 5천 얼마가 돼 있죠? 3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세출 합계 3억 3,3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의 합계 1,620만 4,273원 요 금액이죠. 요 금액과 요것과 그 2월금 합계가 반드시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요 2월금 합계가 그것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면 대형 사건입니다. 꼭 합계를 일치시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금의 예금. 2월금의 예금은 세입 세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금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그 예수금 같은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퇴직 적립금, 그 다음에 각종 운영 충당금, 뭐 시설 개선 적립금, 뭐 카드 예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시고 세입 2월금의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통장에 계좌가 있으면 잔액이 0이라도 그 내용을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통장이 있는데 예수금 번호에 0원이다 그러면 그 0원을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인건비 통장에서도 그 0원이면 0원을 기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0원이라도 그 내역을 기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차량 운반구 현황, 그 다음에 직기비품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운반구 현황, 차량 구분, 연식, 그 다음에 차량 가액, 차량 가액은 제일 처음에 샀을 때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샀을 때 금액, 예,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여기 직기비품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현황에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샀을 때 금액, 예, 그렇게 기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용도, 만약에 우리가 보유한 차량, 우리 소유 차량인데 그때 뭐 후원 받았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후원 받았을 때에도 후원금 영수증을 줄 때 거기에 공정가액이라든가 그 금액을 기입해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원금 영수증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안 샀을 때,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용 용도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후원받은 금액은 원칙으로는 후원금 영수증에 그 물품의 공정가액을 기록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금 그 금액을 원래는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을 때도 차량가액 후원받았다 그러면 그때 후원금 영수증에 기입한 금액을 기록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기비품 내역입니다. 직기비품 내역 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직기비품의 내역은 너무 세분하지 마시고요. 대항목 정도로, 예, 꼭 기억하실 거는 그 직기비품 내역을 할 때 직기비품 전체에 목록을 다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뭐 10장 넘겠죠. 10장 넘어서 뭐 몇십 장씩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기입하는 게 아니고요. 대항목으로 해서 4개 정도에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대항목 정도 그 기입을 하셔서 그것의 합계 소개 금액 그 다음에 합계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기입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내용들 사례 이렇게 해서 제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그걸 할 때 보험 종류에서 무슨 보험 회사라는 것을 불입을 해 주시고요. 작성 양식과 기재 내용은 각 시설의 판단에 따라서 변형해서 기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양식의 내용들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보험 종류, 부보자산, 보험가액, 보험료, 보험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보자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또 제가 제시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부보자산에다가 그냥 부보자산을 하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 명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냥 그 자기 사례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도 중요한 계약 내용들을 요런 형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양식과 기재 내용들은 시설의 판단에 맞춰서 변형하셔서, 예,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